2025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한때 세계화는 모든 것을 연결시켰다. 공장은 국경을 넘었고 부품은 대륙을 가로질러 흘렀다. 하지만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연결의 선들은 끊어지고 세상은 다시 각자의 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국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 기술로 세계를 설득해온 나라. 이제 그 한국이 또 한 번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딜 것인가? 아니면 다시 길을 만들 것인가? 트럼프 2.0의 핵심 전략은 단순하다. 모든 나라에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시장은 즉시 흔들렸다. 보편 관세는 단지 무역 장벽이 아니다. 그것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는 명령이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모든 것이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이건 단순히 정치가 아니다. 세계 질서의 재설계다. 미국은 이제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세계를 나누려 하고 중국은 탈달러와 자금률을 높이며 맞서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어디에 설 것인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 AI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은 미국 내 AI 기업을 폭발적으로 키울 것이다. 그 거대한 생태계의 중심에는 오픈 AI,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술 거인들이 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은 그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라 미국의 AI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AI가 법과 시장을 대신하고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가 되는 시대. 한국의 경쟁력은 코드가 아니라 책임감이 될 것이다. 신뢰 가능한 AI, 윤리적 AI, 사람을 위한 AI. 지정학적 갈등은 아이러니하게도 산업의 불씨를 키운다. 트럼프는 유럽에 말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무장하라. 그 말 한마디가 한국 방산기업의 수출 문의를 폭발적으로 늘려놓고 있다.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다연장 로켓.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의 공급자가 된다. 그 옆에서는 또 다른 산업이 떠오른다. 우주산업이다. 트럼프의 우주군 확대 정책은 한국의 발사체 기술과 위성 부품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다. 조선업, 다시 불붙는 엔진 소리. 세계가 탈탄소를 외치던 시절, 한국의 조선소는 잠시 멈춰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에너지 부활 정책 근석유, 가스, LNG의 시대를 다시 불러낸다. 다시 불이 켜진 용접선 위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밤새 배를 짓는다. 그들은 안다. 이건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루트를 움직이는 기계라는 것을. AI와 로봇이 결합된 스마트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중국의 빈자리를 메우다. 미국은 바이오 세큐어 액트를 통과시킨다. 중국산 바이오 제품을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만을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그 순간 한국 기업들의 전화가 울린다. 미국 제약사들이 말한다. 당신들이 우리 대신 이걸 맡아줄 수 있나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제조 하청이 아니라 글로벌 생명공학 체인의 한 축이 된다. 바이오 시밀러, CDMO, 세포치료제.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2위로 올라설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기술이 멈추는 순간 시장은 다시 닫힌다. R&D 투자를 멈추지 않는 기업만이 새로운 바이오 패권의 게임에 남을 수 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동안 그 뒷면에서는 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는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숨을 돌리지만 곧바로 새로운 압박이 시작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공장을 짓는 속도보다 정책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빠르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이미 기술 초격차로 답을 준비하고 있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HBM.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기술의 언어다.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전기차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를 것이다. 보조금이 줄고 관세가 오르고 소비자는 다시 가솔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길을 찾는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두 축을 함께 잡는 전략. 미국 내 현지 생산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설계. 자동차는 더 이상 철로 만든 물체가 아니다. 그 안에는 AI와 배터리,
데이터가 달리고 있다. 그 복합의 중심에서는 자만이 다음 세대의 도로를 설계하게 될 것이다. IRA가 축소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거대한 충격을 맞는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결국 기술력뿐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게임은 보조금의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기술의 진화라는 것을. 전고체 리튬황 나트륨이온, 새로운 기술이 곧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기술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화를 무너뜨리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계화의 시작이다. 과거의 세계화가 비용을 줄이는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주권을 중심으로 한 블록 경쟁의 시대가 열린다.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기술에 강하고 그 어느 나라보다 위기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기술과 연합. 기술은 변화를 뚫는 힘이고 연합은 변화를 지속시키는 안전망이다. 한국이 이 둘을 함께 쥘 수 있다면 트럼프 D연령의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제도약 기마대가 될 것이다. 정치는 경계를 세우지만 기술은 경계를 넘는다. 그 경계를 넘는 자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쓴다.